네, 안녕하세요. 입시 단어의 이윤석 팀장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개막을 이제 막 한 시점이 지나고 있고, 이제 고3에게 수능 전 가장 중요한 또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에 또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와 팁을 주고자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도 또 학생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던 오재성 소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소장님 인사 한번 드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 입시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입니다. 네, 소장님 뭐 요즘 되게 바쁘게 지내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요즘 뭐 근황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좀 안내해 주시죠. 그 답변을 할 힘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이제 올해가 이제 수시 접수에 자소서가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작년 자소서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네. 올해는 좀 괜찮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입시라는 게 참 비과학적이라 또 그만큼 라이트해지고 간소화되면 다른 부분이 또 헤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의 부모님들도 아이도 의뢰가 많았고요. 뭐 의학 계열은 뭐 올해도 많을 것도 없고 그리고 문과, 이과 다방면으로 거의 뭐 몇 달 동안 쉼없이 계속 지금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월 11일부터 접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학부모님이나 또 학생도 그렇고 저도 조금 가장 계속 좀 긴장하면서 올해 좀 전략을 기대해 볼 것이다. 그렇게 좀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아주 바쁘시게 지내신다는 말씀 들어가지고 이번 촬영을 참 부탁드리는데도 되게 조심스러운 그런 면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뭐 바쁘시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에 이제 뭐 수능 문제 난이도에 대한 굉장히 많은 또 이야기들이 뭐 언론에서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고 기사화도 많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있고 또 학부모들도 굉장히 좀 주의 있게 보고 있고 하물며 재수생까지도 지금 굉장히 좀 예민한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이제 뭐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우선 9월 평가원 모의고사란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마 뭐 이 방송을 이제 뭐 고3들이면 뭐 설명할 것도 없죠. 네. 근데 이제 고1, 2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다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우리가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고3들끼리나 고등학교 1, 2학년끼리 보는 게 이제 학력평가 모의고사라고 하고요. 네. 보통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6월, 9월 수능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수능을 주관하는 이 축제에서 이제 위원들과 기관들이 이제 조금 더 난도도 그렇고 출제를 분석들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9월이 그냥 비단 그래도 수능에 대한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특히나 이제 6월 때는 졸업생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저도 이제 재정반이 있었지만 최대한의 6월 전에 진도를 한 2번씩 더 끝내요. 근데 고3들 기준으로 보면 6월 달에 시험 중간고사 내신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시를 염두고 수시를 지원하는 분들은 그게 기간이 틀에 걸리니까 6월을 제가 수시 상담대도 뭐 몇백 건 해보니까 그래도 그 수시가 6월 모의고사를 좀 진정성 있게 본 사람도 있고 그냥 대략적으로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수능 첫 모의고사지만 그리고 이제 9월은 그래도 일단 여름방학도 있고 그리고 일단 내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할 때 쭉 피드백을 해보면 그래도 6월보다는 일부가 모든 과목이 그렇지는 않지만 영어나 절대평가니까 탐구 4탐이나 과탐 한 과목씩이 좀 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졸업생분들은 뭐 대등소외하게 조금 가거나 더 하지만 현역들 고3은 좀 더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다. 그렇게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응시하는 졸업생 비율이 2011학년도 이제 공식적인 발표 이후 처음으로 이제 20%를 비율이 넘었다고 지금 나왔고요. 정확하게는 지금 21.9%라고 나왔거든요. 뭐 거의 22%에 입박하는데 작년 대비 지금 3% 상승한 수치예요, 이게.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소장님 생각하시나요? 뭐 정확하게 이제 인원수 대비하면은 네. 뭐 9월 이제 신청 인원입니다. 네. 이제 어차피 응시는 또 바꾸겠지만 그래도
고3들은 정확하게 이제 2만 5천이 줄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출생수가 없어서 그래요. 음. 정확하게 작년 대비 이제 통계청 기준으로 4만 7천이 줄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다 수능 보는 게 아니니까 네. 특성화고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만 언더가 줄었다 보면 되겠고, 졸업생은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따지면 작년 9평 대비, 작년 9월 대비 2만 2천이 늘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역대급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지만, 보통들이 뭐랄까요? 신청대 인원이 졸업생은 10만 4,377명인데, 네. 이게 나중에 수능 신청되면 14만 명 정도 돼요. 대비 조금 더 차이가 나겠지만, 그럼에도 말씀하신 대로 좀 기대치, 그 다음에 난도가 이렇게 좀 하락될 거냐, 그럼 다시 한번 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여러 가지에 대한 기대치가,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재수생이나 N수생들도 올해 상담을, 수의 상담도 많이 와요. 그러면 작년에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떨어진 의대생들이 있기 때문에 또 3개, 4나 뭐 4개, 5나 6이나 이런 게 의대 최저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치 때문에 올해도 비단 정시만 쓰겠다는 게 아니고 수시도 같이 한번 최저를 올려서 쓰겠다. 그런 이제 아마 졸업생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뭐 작년에는 의대 사항이 없었습니까? 그건 아닌데, 그래도 올해 이제 특히 이 난도가 그래도 킬러 없어진다느니 막 이러니까 그래?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내가 몇 달 노려볼까? 라고 기대치를 받는 것이 아마 또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진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이제 졸업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4만 명 정도, 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요, 제가 볼 때는 작년 대비 수능 신청은요, 응시는 달라요. 왜냐면 졸업생들도 신청을 안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신청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작년 대비 그래도 한 2만 안 되게 한 17,000, 8천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9평이 12,000명이니까 그럼 작년 대비 네. 그러면 적어도 18,000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졸업생들이 모두 9평을 신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감안한다면 아마 인원 대비는 불가피하고, 현역들은 이미 없기 때문에 그냥 2만 떡까지를 그냥 일단 먹고, 그리고 고3들은 이미 한양대나 이런 데는 수능 전에 벌써 합격 발표가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가 없어서요. 네. 그러니까 그냥 영어 없이 그냥 1교시 보고 집에 가요. 이탈 비율이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고3은 더 줄일 것이다. 네. 왜냐면 그러니까 신청은 그렇겠지만 응시는 안 보는 애들도 나오기 때문에 항상 2만 이상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면은 어느 정도 고3들, 현역들은 좀 더 줄거나 그렇게 되고, 현역들 졸업생들은 더 증가할 것이다. 그럼에도 총원은 이미 현역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 플러스 되지는 않을 거고, 졸업생만 늘고 등급컷이나 평균 점수 때나 정시의 입결이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공사는 있다. 그렇게 한번 전망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졸업생, N수생들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되면 정시에서 조금 뭔가 좀 과열화되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분들이 물론 다 수능 공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인 뭐 인강 보거나 오프라인 보거나 뭐 어쨌든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미 감도 있으시고요. 왜냐면 그 중에서 어쨌든 학교를 다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랄까 학교 가서도 인강 공부하시거든요. 대학교 독서실에서 그렇게 체크해서 하니까 조금은 어느 정도는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보면,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응시하는 이제 학생들이 뭐 수능 이제 마지막 최종 점검격으로 시험을 이제 봐야 될 텐데,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면서 시험을 이제 응시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질문에서 딱 두 가지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일단 난 수능에 그래도 갈 거냐? 난 정시까지 염두할 거냐? 이에 대한 크게 두 풀이 있을 텐데, 첫째에 그래도 수시를 염두한 분들은 일단 의학 계열이고 학부장 추천이고 학종이고 논술이고 수능 최저에 있는 친구들은 수능에 좀 더 의미를 둘 겁니다. 예, 보통 충족률이 뭐 최저 기준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최대 고대, 의대, 학종 같은 경우는 4개 오기 때문에 충족률이 보통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는
수시파들은 최대한 수시에서 승부를 건다고 했을 때 수능 최저 없는데 썼으면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수능 최저까지 염두하고요. 더 나가서 우리는 수시에서 붙으면 정시를 못 쓰는데 그래도 강남권이나 목동이나 대구나 이런 중계동까지 그래도 교육 인프라가 되는 동네는 그래도 수시보다는 정시 라인이 좀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보통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문과, 이과 면접이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러면 붙으면 가야죠. 네.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를 봐서 아니면 국평까지 봐서 수능까지 그 모의고사 그러니까 성적이 좀 나오면 뭐 고대까지 정시를 갈 수 있다면 서성안을 썼다가 납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시를 염두하는 분들은 수능 최저와 수시 납치까지 고려해서 만약 납치가 고려 없으면 그냥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 9월 모의고사가 왜인지를 정해서 네. 가채점을 본 다음에 난도가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는데 좀 웃긴 편이지만 쉽게 나왔는데 못 풀면 끝장나죠. 네. 사실 뭐 저도 20년째 입시를 하지만 이 쉬운 수능이 더 독이에요. 이거 되게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저도 차후에 이제 국평 설명회 때 이제 저기 가온에서도 있어서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이게 좀 오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더 이게 좀 두렵습니다. 아, 네. 이게 대체 얼마만큼의 이 대단하게 플랜을 세울지 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정부가 개입하고 쉽게 냈다고 자르고 어렵게 냈다고 자르고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네. 평가원장이 모의고사 보고 잘린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얼마만큼의 조절을 했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쉬우면은 졸업생들도 손해고 그다음에 현역들도 최대한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평소 잘 봤는데 이게 너무 평균이 오르면 등급 컷에 리스크가 생기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실수 하나. 막 끊겨야 되는데 뭐 꼭 법칙은 아닌데 그래도 1등급이 80점대, 2등급이 뭐 80초대, 3등급이 7점대 이렇게 막 물론 맞춰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난도 조절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막 이렇게 90점대가 막 많아지고 그럼 저는 평소에 하던 대로 했는데 점수는 올랐는데 여전히 2등급이고 3등급이다. 그럼 걔는 좀 완전 허탈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쉬운 수능이 항상 정시도 수시도 그런데 조심스럽고 그다음에 정시 하는 분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국평에서 이제 일단 가능을 해봐야 되지만 그래도 보통 작년 같은 경우도 9월이 영어가 1등급이 13%였어요.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럼 영어 공부하면 안 해도 되겠네 이랬거든요. 근데 결국 나중에 수능 때 7%예요. 네. 근데 이게 조절인데 과연 이게 만회가 될 것인가? 만약 이번도 국평이 좀 쉽고 다 쉬웠는데 그럼 보통 난도 조절한 다음에 수능 때는 조금 조절해 주는 게 맞는데 그대로 또 내거나 만약 그대로 비슷하게 레인지가 나면 그러면 이게 충족률도 오르면 또 자연스럽게 또 수시는 입결이 오르기 때문에 약간 양날의 검이거든요. 네. 최저 충족을 하면 결국엔 나만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없고 정시도 나만 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동반 상승이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다 동계되고 작년의 예상 입결과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한도가 변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뭐 해일이라고 그럴까 뭐 오바 왜 저래 이렇게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저는 지켜볼 거예요. 네, 9월달 어떻게 팩트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절했으면 감사한데 그게 아니고 역시나다. 그럼 이제 이건 뭐 지켜봐야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미 표명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학부모님이나 학생분들을 눈여겨보시라. 등급컷 잘 체크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학생들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결과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지켜보고 그다음에 또 수시를 원서를 쓰는데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자료로 좀 활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좀 활용해 주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한마디만 조금 더 하면 설명회 때 좀 강조를 제가 하겠지만 일단은 9월 7일 저녁에 예정입니다. 대치에서. 근데 아무튼 올해 자소서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작년에는 이미 자소서 쓰려고 상담을 빨리 받았어요. 네. 근데 올해는 자소서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 무슨 과 쓰든 연대를 어디 쓰든 10위권과 15위권 건동원 국sun세단 광명상가 어디를 쓰든 일단 갖고 있어요. 카드만 갖고 있고 네. 리스트만 정리해놓고 그다음에 부평을 보죠. 그럼 9월 11일부터 접수면 돼. 그러면 일단 약간 좀 뭐랄까 9월 성적이 6평보다 잘 봤든 못 봤든 보고 이후에 이제 애프터 플레인이 좀 바뀌는 분들이 30-40% 있을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6월하고 9월이 비슷하다. 그러면 그냥 조금 착하게 써야 되고 만약에 9평이 6월보다 잘 봤어.
그러면 이제 수시 납치니까 음. 일단 뭐 조금 더 세게 쓰고 가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전에는 아까같이 만약에 제가 중대를 쓰는데 중대 화공가를 쓰라고 자소서 써놨는데 네. 뭐 올해는 잡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자의반 드레이반 교과를 썼다고. 근데 올해는 안 써놨으니까 그 좀 더 높은 가 써볼까? 아니면 낮춰야 되나? 아니면 중대를 쓰지 말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눈치 작전도 될 수 있고, 네. 아니면은 이것도 되게 좀 무료가 되는데 상담을 받아놓고 이제 망각하시고 잊은 거지. 네. 오케이. 뭐 그냥 이제 내가 땡기를 쓰겠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비교과나 학생부까지 다 비교를 분석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비단 그냥 성적 올랐다고 내가 내신과 학생부가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시분들 쓰는 분들은 뭐 구평 성적이 많이 오르든 쭉든 쩔든 간에 낮든 간에 조금은 수시 플랜은 확 바꾸지 마시고 한두 카드만 조금 좀 전략적으로 조율을 하셔라. 그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보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고 뭐 지금 계속 수시도 이제 언급해 주시는데 수시 지원 시기도 이제 바로 이제 또 오거든요. 그럼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결과에 따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는 전략도 많은 방식으로 또 유연해지고 마음속에 담아뒀던 그런 학교들도 조금의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지금 하신 말씀에 좀 덧붙여서 뭔가 학부모들에게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팁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좀 더 있을까요? 피와 살이요? 네. 좋습니다. 이 말을 질문을 그냥 조금 다시 정리해 보면 그래도 원서 쓸 때 이것만은 체크해라.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그렇죠. 파이널 체크 뿌리. 네, 네. 이걸 설명해 전에 다 까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다시 강조하지만 본인이 생각했던 저는 그래서 상담할 때 보통 6, 7개, 많게는 10개까지 드려요. 이 리스트를. 네네. 질를 때, 그 다음에 약간 세프티 주는, 네. 같이 줘요. 리포트를. 그렇기 때문에 가서도 제가 혹시 다 피드백을 못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 쓰라고 그랬지, 여기는 뭐 걸어놓으라고 그랬지,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이미 학교장 추천 쓰는 분들은 벌써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못 바꿔요. 네. 못 바꾸고요. 추천 대상 제한이 없는 학교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위에 대학은 제한수가 다 있는데요. 보통 뭐 숙명여대나 뭐 국민대나 이런 학교들은 학교장 추천에 제한수가 없어요. 그럼 제한수가 없는 학교들은요 받아놔도 나중에 안 써도 돼요. 학교에 얘기는 해야 돼요. 그냥 자기가 멋대로 막 쓰면 안 되고요. 제한이 없어도 저 건국대하고 저는 그다음에 저기 숙대하고 국민대 쓸 겁니다. 말은 해놔야 돼요. 그 선생님이 이제 학교 추천은 제한이 없어도 승인이 절차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안 쓰는 거는 제한이 인원된 거는 이미 다 피드백이 됐기 때문에 안 돼요. 네. 경희대, 뭐 고대 이런 데 4% 있는데 그런 거 받아놨는데 갑자기 틀어버리면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추천받은 분들, 의대 추천도 마찬가지고 가톨릭 대학 의대 추천도 약대는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의대나 이런 제한이 있는데 쓰신 분들은 불가피한데 네. 혹시 학종이나 그다음에 제한이 없는 학교나 교과, 그다음에 논술이나 이런 전형들은 일단 경쟁률을 유념하셔야 돼요. 유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만약에 올해 어쨌든 아까도 서두에 말했다시피 고3이 줄었으니까 올해도 어떻든 경쟁률이 조금 더 뚫리거나 낮아진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봐서 내가 전략적으로 이제 쓴다고 했을 때 뭐 나름대로 지금도 소소해. 그런 거 소신 거 쓰시고. 근데 벌써부터 미쳤어. 물론 이게 되게 좀 말이 길어지는데요. 수시 때는 그래도 현역들이 많잖아요. 아무리 정시 얘기해봤자 걔네들은 그쪽이고 정부자산 강남이나 이런 애들이고 일단 그래도 수시파는 다 대다수 애들이 쓴다고. 그러니까 수시를 쓴다는 애들은 올해는 불가피하게 좀 낮아질 거예요. 인원이 어쨌든 2만 남자가 줄었으니까 작년처럼 똑같이 하진 않죠. 의학 계열은 여전히 치열하겠지만 근데 일반대나 그리고 올해같이 증설된 반도체학과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거예요. 조금 틈새가. 그러면 보셔서 수시는 이미 경쟁률이 논술이나 교과 전형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래도 소신 지원한다고요. 정보조건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쟁률이 이미부터 높으면 좀 고려해 보시고 만약 화학과나
생물학과 이런 데 인원이 좀 적은 대학들은 너무 폭발나면 이미 폭발 난 거예요. 그럼 그건 전략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시는 어차피 전략적으로 경쟁률을 좀 뻥튀기 하려고 미리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 쫄죠.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점수가 애매한 친구들은 막 써요. 그래서 그런데 수시는 이미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진탕에 투자하지 마시고 이미 경쟁률을 좀 유념해서, 특히 학종이나 그다음에 뭐 교과도 마찬가지예요. 교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천이 없거나 그다음에 뭐 위에 대학은 괜찮은데 서류가 들어가는 학비장 추천이 있어요. 고대 서류 20, 그다음에 성대 20%, 경희대 30%, 그다음에 건대, 동대 30%. 이렇게 서류가 들어간 데는 점수가 높다고 뽑히는 게 아니에요. 그 되게 지금 상담할 때 보면은 동국대학교도 잘한 과목 10과목 산출인데 그거 다 1.0이라니까요. 잘한 과목 산출이니까. 근데 자기도 1.0이라고 되겠지 그러는데 그 30%로 걸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혹이나 그러면 물론 쓰긴 쓰겠지만 학교장 추천을 쓰는 비교과가 들어간 대학들 분들은 조심하셔라. 그리고 교과백이나 추천 제한이 없거나 이런 데는 조금 경쟁력 있게 쓰시는 걸로 조금 교과 종합 논술 특기의 피드백을 체크하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럼에도 9월 모의고사 가채점. 그러니까 9월 6일 날 시험이 끝나면 저녁에 와서 채점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등급컷 체크하시고, 그러면 등급컷으로 물론 그 성적이 수능 때까지 간다는 보장 없어요. 그러나 6월도 못 맞췄는데 9월도 여전히 고려대학교 일반 학종이 4개 8이거든요. 문이과 때 4개 8이에요. 한국 한 과목이고. 근데도 여전히 이게 체제를 못 맞춘다.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라. 너무 무리하게 쓰지 마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뭐 재학생들 지금 뭐 수시 시기가 다가오고, 또 이제 뭐 추석 때는 또 마지막 이제 또 부족한 과목도 메꿔야 되고, 되게 바쁜 시간 계속 이제 수능 때까지 이어지면서 정말 근대 수능이 다가올 것 같은 지금 이제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9평 이후에 이제 수능까지 학생들이 어떻게 플랜을 짜서 수능까지 잘 보낼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조언을 해주시죠.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추석이라는 얘기 접수 끝났는데요. 그래도 9월 11일부터 15일까지인데 다시 그래도 유념하지만 마감 날짜는 꼭 체크하다. 수시 마감 날. 이게 막 접수 날도 다르고, 여기 정확하게 제가 메모해놨는데요. 뭐 11일부터 고대, 서울대, 경희대 접수했는데 연대는 12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날도 다르고, 그 다음에 마감 시간이 뭐 건대는 14일, 그 다음에 연대도 14일, 뭐 나머지는 15일인데 고대, 서울대, 경희대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웃긴 거죠. 그리고 시간도 다르고, 고려대학교는 5시고 13일 날 서울대, 경희대는 6시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자소서가 없으니까 첨부 시간이 없으니까 그나마 조금 더 무난하겠지만, 그럼에도 마감 날짜 유념. 넘버 2. 이제 올해가 연대가 이제 논술 날짜도 9월달로 바뀌었고 10월 원래 초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풀도, 그러니까 여차하면 바로 이제 뭐 면접이고 논술이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제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요, 그 1단계 발표, 합격 발표 체크를 안 해요. 다시 말해서 그냥 면접 날짜만 알지 1단계 합격 발표 날짜는 숙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발표 나면 그런가 보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리포트를 원래 1단계도 다 넣어드렸는데 올해는 너무 제가 바빠서 그냥 면접 날짜만 넣어드렸어요, 리포트에. 그래서 꼭 1단계 쓰신 학교들, 면접이 있는 곳은 뭐 고려대 개적이든 11월 13일 날 면접이지만 1단계 5배수, 3배수, 뭐 6배수 이렇게 1단계 배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단계 통과한 날짜도 메모해라. 그래서 거기 유념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은요, 역시 면접과 수능. 다시 말해서 이제 다 넣었어요. 그러면 뭐 다 파악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전히 이 학교가 면접이 재시문인지 MMI인지 서류 기반인지 몰라. 대략만 알아. 그러지 마시고 일단 사교육 영향평가에서 다 면접 방식이 발표되어 있고 작년 기출도 있단 말이에요.
네,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연대 활동우수, 고대 개적,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의학계열 면접도 있거든요. 논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은 뭐 당연히 연습하시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면접 스타일 이런 것들 좀 파악을 좀 해놓고 면접학원 가고 그러니까 일당에 발표 나와서 그게서 찾더라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다음에 수능 대비하는 분들은 부평이 또 끝나고 나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도 11월 16일까지 그죠?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도 최대한의 대신 마지막 조언을 드리지만 정시를 염두한 분들은 수학 수시 최저를 원하는 분들은 영어. 영어.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상대평가보단 절대평가를 노리기가 네. 물론 영어가 내가 좀 핸디캡이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상대평가와 국수가 또 같으면 물론 사탐도 모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국수는 이미 조금 넘사벽이 되면 하는 정도만 유지해야지 갑자기 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물론 영어도 빈칸 추론이나 문단 배열이나 이런 자리가 조금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으면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갑자기 영어 단어가 올 수는 없지만 어휘력이 그럼에도 제가 봤을 때 뭐 의학 계열이든 뭐든 영어가 물론 배제되는 학교도 있어요. 뭐 동덕여대 약대 같은 경우는 영어 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 그래도 나머지는 있거든요. 뭐 수학만 의무적으로 포함이에요. 그런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진이 맞춰서 수시를 염두하는 최저분들은 수학이나 탐구, 그다음에 정시는 다 중요한데 일단 그래도 아무래도 이분도 뭐 난도를 뭐 쉽게 내든 뭐하든 그래도 수학이 그래도 좀 수포자들도 있기 때문에 수학 수치를 문과를 같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좀 최대한 좀 올리면 표준 싸움, 표준 점수로 먹고 들어가고 여기 수시파들은 영어의 최저나 이런 식으로 해서 2과목 합산, 3과목 합산을 영어 들어가는 학교를 노려라. 이렇게 해주면 그다음에 탐구 한 과목도 많으니까 그래서 올해 고려대학교 학업 우수도 한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2과목 평균보다는 한 과목이 좀 이지하니까 그래서 과탐 한 과목, 사탐 한 과목 이렇게 해서 4개를 판이라도 맞추는 전략으로 특히 영어와 탐구는 꼭 맞춰라. 그렇게 마지막 파이널 체크 포인트를 조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재동 선생님 모시고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관련된 이제 조금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팁들 많이 전해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뭐 마지막 끝나기 전에 전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다 웃으면서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올해 수시 발표 때도 이 영상 분들은 다 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고, 물론 이제 나중에도 또 인사하겠지만, 그리고 정시도 정시대로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시는 답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 된다 그러든, 뭐, 누가, 뭐, 소장님이 된다 한들 보장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정답 내리지 마시고, 그리고 6장 중에 어쨌든 한 장 붙으면 되고요. 물론 다 붙으면 좋겠지만 결국 한 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정시도 3장 중에 하나 가는 거고. 그래서 최대한의, 미리부터 부평도 아쉽고, 그 다음에 1단계도 발표하는 데도 없고, 막 계속 좀 배드 시나리오가 가더라도, 저는 특히나 정시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수시분들은 현역들이 줄었기 때문에, 저는 올해가 가장 그래도 럭키 세대다. 럭키 제너레이션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올해 특히 고3분들은 희망을 갖고, 수시는 좀 더 기대를 해보시라. 그렇게 응원의 멘트를 날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재동 선생님 모시고 9월 평가원에 관련된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제가 좋은 주제 가지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관심 가지고 정보를 얻어갈 수 있게 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석 팀장이었습니다.